삶이 무료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즐거움 때문에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누군가 제 사정을 알면 미쳤다고 난리겠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남자이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외동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의지하고 사시죠. 아픈 어머니이지만 저도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의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상심이 크셨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저희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1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조금씩 호전되기도 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고 저 혼자만 남게 된다면 그때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쉽게 결혼 상대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돈을 벌어야 하기에 회사는 다니고 있고 병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힘을 내주시고 있어 저도 힘을 내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저녁에만 돌볼 수 있었죠. 비슷한 상태의 환자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계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연세가 좀 있는 환자가 저희 어머니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환자였는데 그 환자분의 어머니가 병수발을 들더라고요. 환자분의 남편과 자식들이 종종 면회를 오기도 했어요.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환자분 병수발하는 그 환자분의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으니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자인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항상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엄마를 케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냥 내가 자식을 케어하고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니 왠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병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기 위해 힘을 내주시는 엄마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딸을 병수발하고 있는 그 할머니와 제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복도를 걸어가던 저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 할머니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심껏 대답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70이 다 된 나이입니다. 일찍 낳은 첫째 딸이 몹쓸병에 걸려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더군요. 사위 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하고 손주들을 돌봐야 하기도 해서 병원에 자주 못 온다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의 따님은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질 거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저한테 뭘 묻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할머니는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했구먼. 말할 상대가 없어서
내가 총각에게 말을 걸었나 보 하시며 한숨을 쉬더군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 언제든 대화 상대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하면서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표정이 환해지더니 제 손을 잡고 고맙다 하시고는 병실로 가시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해서 어머니 병실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오랜만에 싱싱한 과일을 먹었어. 저 어르신이 가져다 주시더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과일을 깎아다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듣고 알았다 했으면서 회사 다니느라 엄마의 말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남자가 엄마 병수바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며 계속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한참 울고 나니 할머니는 저에게 저녁을 함께 먹고 오자고 제안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나침 잘 됐다 싶어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병원 근처에는 그런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고깃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그 할머니는 자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그 할머니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나도 동병상련의 벗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총각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야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님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할머니가 엄마 같다고 하시며 기뻐하셨고 병세가 좀 호전되었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쉬는 날 어머니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세상 어느 일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는 약간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와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았습니다. 고마운 분이기도 해서 안부 전화 겸 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식사 약속을 하고 뵈러 갔는데 그 할머니의 안색은 그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따님의 병세가 더더욱 호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네요.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우리 이렇게 종종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그래, 좋아,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할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언제나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와 만나서 헤어지려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할머니 집에 데려다
드리게 되었어요. 집 앞에서 할머니는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요 하셨고, 저는 좀 어색했지만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도 잠시였고, 할머니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긴장감이 전부 해소되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겠다며 안쓰러워 하시더군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엄마가 아픈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가엾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에게 뭔가를 묻듯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에게 미안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서방님 일 잘하고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와 말벗도 되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계시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를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라 했지만 할머니가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모셔다 드리지는 못하고 왔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원할 때마다 집에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죠. 그 할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서방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요즘 정말 살만 납니다. 그 할머니도 저를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계시다네요. 무료한 일상만 반복되다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1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먼 친척 누님이에요. 촌수로만 따지면 그렇고 저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친척지간인데 워낙 친척 간의 교류가 잦아서 친척분들과도 잘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자주 봐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누님께서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제 선물을 사다 주셨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워낙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서 저와도 자주 만났는데 어렸을 적에 여리여리한 몸에 긴 생머리를 하고 다녔던 누님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순간 기억도 흐릿하지만 정말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것만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혼을 내시는 것보다 누님이 화를 내시면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는 나이라고 실망시키기 싫다는 생각에 싫어하던 반찬도 열심히 잘 먹고 괜히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명절날 나연 누님을 만날 일만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척들을 만나면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할 때 저는 나연 누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나연 누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미리 옷도 사 입고 머리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나연 누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저는 배신감이 컸던 건지 정말 우습지만 반항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논다는 핑계로 가지 않겠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절더러 너 나연이가 알면 서운해할 텐데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차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누님을 볼 수가 없어서 끝끝내 가지 않았어요. 정말 웃기죠. 아무튼 그 후로 나연이 누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혼일 때에는 명절날 저희 외가에 자주 오셨지만 결혼을 하니 그러실 수도 없더라고요. 시댁에 간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심 서운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 역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서서히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저 역시 또래 여자들을 사귀기도 하고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니 나연 누님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기 직전이신 거죠.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으로 마사지 업체를 차리게 되었어요. 소위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커플이나 부모님 모시고 올 수도 있는 아주 건전한 마사지 가게입니다. 나름대로 장사도 잘 되어서 점심때는 식사를 안 하시고 저희 가게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게도 친구 도움을 받아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잘 해두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가게를 차린 이후에는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직원들이 모자랄 때는 직접 관리를 해드리러 가기도 해요. 보통 여성분들은 남자인 저를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남성분들 중에서도 제가 마사지 해드리는 건 싫다고 하는 경우도 계시기는 해서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도 나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다 작년 봄에서 여름이 넘어갈 때쯤 김나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 자연스럽게 나연 누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연 누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친척들과 함께 본 게 다고 결혼한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좁기로 서니 저희 가게에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이 다 되어서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정말로 제가 아는 나연 누님이 맞더군요. 제가 놀란 만큼 나연 누님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셨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나누고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룸을 안내해드리고 족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주친 게 우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찌나 심장이 떨리던지 원래는 다른 직원에게 들어가라고 하려던 걸 제가
직접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연 누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또 그렇게 스킨십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욕심을 냈던 게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좋아하던 그 시절과 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나니 그런 흑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연 누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준비해드린 조격탕에 발을 담그고 저희 부모님 안부도 묻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님의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누님께서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을 하고 그 후로는 쭉 혼자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굳이 저에게까지 이렇다 저렇다 뒷말을 할 필요는 없으니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나연 누님은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제 속에서는 불쑥불쑥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육촌이기는 해도 어쨌든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님에게 섣부르게 제 마음을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조격을 마친 누님을 발을 직접 닦아 드리고 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로마 향초를 켜고 누님이 엎드려 누워 계시는 것을 보는데 당장이라도 제가 원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씬한 몸에 긴 머리, 좋은 피부에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제 모든 것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님 다리에 수건을 한 장 덮어 드리고 마사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신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 가게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자주 왔을 텐데 나 마사지 정말 좋아하거든. 일하는 시덥잖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마사지를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누님의 몸을 열심히 주무르고 있으니 대화에 집중은 되지 않았어요. 룸 안이 어두워서 망정이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고 등줄기에는 땀까지 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타고 등까지 올라가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니 누님의 말이 더듬더듬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누르니 중간중간 숨이 막히실 때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를 자극하는지 아마 누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신 거였겠죠. 그러다가 제 실수로 마사지를 받을 때 입는 옷 안으로 손이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편하게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인지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신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누님도 서로 그런 걸 들키고 알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사지만 계속하게 될 줄 알았는데 누님께서 먼저 제 손을 잡고 바로 누워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2평 정도 되는 작은 마사지 룸 안에서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누님께서도 꽤 만족스러우신 것 같았다는 점이에요. 누님께서는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으신 원래 마사지 비용인 5만 원의 2배인
10만 원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서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저를 만나러 오셨더군요. 그날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우연히 저를 만났다고 말을 하셨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들킬까 조마조마한 건 저뿐인지 나연 누님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작년 초 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봉은 세후 2,500만 원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4천만 원 가까이로 올랐어요. 제가 특별히 능력이 좋거나 회사에서 큰 공을 세웠냐고요? 전혀요. 그저 사모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혀를 써야 하는 일도 있고요. 처음 제가 업무를 받아서 들어간 건 사모님의 비서였습니다. 말은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자 사장님이세요. 원래는 사장님의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곳인데 몇 년 전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며 하나밖에 없었던 고명딸이셨던 사장님께서 회사를 물려받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회사 일도 잘 모르시는 데다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공주님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시다 보니 운영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원래 오랫동안 회사에 붙어 계셨던 부장급의 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사모님께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결제 서류를 간단하게 보고 사인을 해주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본인 친구분들을 불러서 노시거나 아예 회사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밀려있는 결제 서류들도 정리하고 시중을 들 만한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비서인 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냥 사무직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들어온 거였어요. 취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요즘 공채고 뭐고 영 자리가 나지 않다 보니 눈을 낮추어야 하겠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가장 조건이 괜찮았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구인구직 글이 올라왔거든요. 지원자도 많았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모님께서 얼굴 반반하고 몸 좋은 청년으로 뽑아둬라 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해요. 그러니 같이 지원한 여자들은 모두 다 탈락. 그 후 남은 남자 지원자들만 면접을 보았고 그 후 가장 적합했던 제가 뽑힌 거였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뽑힌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출근해서 결제받을 서류들을 받아서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사모님 책상에 가져다 놓는 일이 다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모님께서 키우시는 물고기들 밥 주고 어항에 낀 물때들만 슬슬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대신 물고기들이 약간 고가의 종이라서 그런지 어항은 시시때때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네요. 일이 주에 한 번 정도는
어항 청소도 해주어야 해서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일에 비할 바는 아니죠. 나중에 이직을 해야 한다면 물경력이라서 도움이 안 될 게 걱정은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나마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회사에 오래오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직을 생각해야 할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저 같은 일을 하러 몇 명이 뽑혔다고 하는데 모두 다 스트레스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가끔 나오실 때 그렇게 까칠하게 구시고 어항 검사까지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약간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세요. 앞서 공주님처럼 오냐오냐 자랐다는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성격 자체는 시원시원하시고 보여주는 걸 중시하시는 분이거든요. 처음 제가 사모님의 눈에 들게 된 건 큰 계기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느 날 친구분들과 함께 우르르 회사로 몰려오셔서 절 덜어 커피를 좀 타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아메리카노 라테를 골고루 타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들께서 저를 흘끗 보시더니 직원 잘 뽑았다 라고 너도 나도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별것 아닌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고민하다 과일도 깎아내가고 과자 몇 봉지를 뜯어서 접시에 내갔을 뿐인데 그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요. 사모님께서는 절 앞에 세워두시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 얼굴도 잘생겨 몸도 좋아. 일 잘하는 비서도 좋은데 나는 이런 게 더 좋더라고. 라고 하시면서 깔깔대셨습니다. 나이 60이 넘으신 분께 그런 칭찬을 들으니 뭐랄까. 약간은 모멸감도 느껴지고 부끄럽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고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제 취향이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에게는 어쩐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날 일이 사모님께 꽤 기억에 남으셨던 모양입니다. 친구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저를 불러다 놓고 팁을 주시는 것처럼 10만 원짜리 수표 두세 장을 내미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다가 줄 때 받아 라는 사모님의 말씀에 2번 거절하지 않고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고는 내 친구들 어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어떤 종류로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줄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 덜어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우아하시긴 하지만 사장님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라고요. 아부가 아예 없다면 거짓말입니다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남편 덕을 보고 사는 전형적인 안주인 같은 느낌이라면 사모님께서는 정말로 본인이 직접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본인 체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제가 그리 말하고 입을 꾹 닫고 있자 사모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더 해봐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거다 싶어서 명품에도 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야 사모님께서는 소리내어 웃으시면서 절 덜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어깨까지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사모님 눈에 든 게 이날인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본인 차 키를 주시면서 기사 노릇을 하라고 하신다거나 쇼핑을 할 때 함께 데리러 가셔서 이것저것 값 비싼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사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일이 늘어나서 피곤한 느낌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를 고용해 주신 분께 잘 보여야 이 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 분수에도 맞지 않는 비싼 선물까지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모님의 수행 비서가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출근을 하시는 대로,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신 대로 태워다 드리고 딱 붙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시면 비싼 식당에서 저 혼자 앉아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혀 업무적인 경력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회사에서 술을 한잔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사장실이 통유리로 저희 지역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불도 어둑어둑하게 끄고 양주잔에 말도 못하게 비싼 술을 얻어 마셨어요. 사모님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 나이 먹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아 보이지? 라며 자조적인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마마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외로우신 모양이셨습니다. 저는 술을 한두 잔 받아 마시며 아니라고 위로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기대해 눈물을 흘리시는 사모님을 안아드리게 되었어요. 울음이 멎어들며 사모님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사모님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리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멋진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장실에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반년 이상이 되었고 올해 연봉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를 둘도 없이 아껴주시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사모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까지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절 덜어 제비라고 할 수도 있을 테죠.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